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말TV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태영 대표하고 기업 탐방을 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회사 탐방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유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올리패스라는 회사인데요. 올라가서 향후에 질문 내용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리패스에 와 있고요. 이제 곧 면담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올리패스 기업 탐방 갔다 온 거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제가 자세하게 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올리패스를 매수하세요, 뭐 추천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워낙 이제 제가 바닥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종목이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영상 하나로서 올리패스에 대한 공부는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 자료예요. 뭐 추천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도대체 뭐냐, 이 올리패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원래 이제 최근에 이제 mRNA 백신이 나왔죠. 화이자, 모더나, 그죠?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DNA 그리고 RNA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DNA로부터요 RNA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mRNA가 먼저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설계도죠. DNA가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이 RNA로 전사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그 전사돼서 나올 때 그 정보들 명령어 같은 것들이죠. 그게 mRNA를 통해서 이제 그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는 간단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NA 치료제, 백신 그 원리는 우리 몸에 이 코로나가 RNA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몸에 자기가 똑같은 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유전체 같은 경우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어 있는 그런 정보로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돌연변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만들어지게 만들면 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치료제. 그래서 3세대 치료제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이제 1세대하고 2세대는요. 합성의약품, 항체의약품은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 이상이 생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RNA 치료제는 그 전에 단백질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돗물에 꼭지를 잠근다고 제가 표현해 드렸었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RNA 치료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요새도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뭐 당연히 신속한 물질 도출하는 거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 그래서 우리 mRNA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의 그 유효성이 90%, 95%까지 나왔던 게 바로 이 RNA의 안정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타겟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 치료제는 암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딜리버리 이슈예요.
전송을 한 거죠. 그래서 세포 투과성이 불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리버리라는 업체가 그 투과성을 높이게 되면서 그런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왔던 거고. 자, 올리 P&A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 투과성이 불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분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투약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뭘로 맞습니까? 정맥 주사로 맞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8시간씩 걸리죠. 우리 쉽게 해서 정맥 주사하면 링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2시간, 3시간씩 걸리죠. 그 다음에 예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피하 주사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업체가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테오젠이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미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회사들이 그런 특허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게 앞으로 뭔가 큰 게 터지게 되면 이제 RNA 쪽이 가서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포가 투과성이 불량하니까 약물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투여하게 되니까 간 쪽에 독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많이 투여하면 뭐든지 물도 많이 먹으면 그렇게 하죠. 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뭐든지 많이 하면 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투여하게 되면 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올리 P&A라는 업체는 뭐냐? 자, P&A라는 물질이 이미 30여 년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P&A 자체는 투과가 안 돼요. 세포를 투과할 수 없는 걸로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그걸로서 뭐를 만드는 거 다시 계속 실패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 P&A가 그러면 뭐냐? 그럼 올리 P&A는 자체적인 기술,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체적인 어떤 P&A를 만들어낸 거죠. 세포 투과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셀리버리라는 업체는 투과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로 우리 약물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올리 P&A는 그 자체가, 그냥 P&A라는 이 성분 자체가 그냥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약들처럼 이런 딜리버리 전송 시스템이 필요 없고, 그냥 이 자체, P&A라는 것 자체가 그냥,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RNA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들의 어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오니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안티센스 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IM 이 업체는 siRNA, 즉 올릭스가 하고 있는 그 RNA 간섭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1년 약가를 보시면요, 피하주사 방식이고 척수 방식이고 정맥주사고 정맥주사입니다. 정맥주사 단점이 뭐라 그랬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약가를 보시게 되면요, 2억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4억에서 7억 정도 나옵니다. 37만 달러니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가 1년 치료받는데 들어가는 약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올리패스의 이 P&A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한 거라고 해요. 요게 이제 일반 P&A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다 형광물질을 입힌대요. 그래서 이게 세포 내로 투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미경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P&A 같은 경우는 일반 P&A는 투과하지 못했죠. 근데 올리 PN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광색 물질로 세포 내에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우수한 세포 투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P&A 방식은 그냥 분자였죠. 근데 이 올리 P&A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세포막이 있어요. 여기 그죠? 세포막이 그 약간 이온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올리 P&A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기존 P&A에다가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양 이온을 성질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양 이온성 성질을 보유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온 성질로 되어 있으니까 음과 양은 합쳐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식으로서 세포 투과할 수 있는 기술, 이 P&A 기술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2037년까지 특허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 P&A 특징과 장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대박이라는 소리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들은 뭐예요? 전부 다 정맥 주사하거나 척수 주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사제로도 만들 수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 피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올리 P&A 어떤 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낮은 투약량입니다. 1 마이크로그램.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약을 보게 되면 투약량이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밀리그램 단위로 합니다. 밀리그램. 근데 얘네들은 마이크로그램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의 어떤 양만 가지고도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올리 P&A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P&A는 플랫폼인 거예요. 이게 한 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없이 타겟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가지 계속 확장돼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즉 많이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간에 대한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요 신약 5 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제가 이제 필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네들 이번에 뭐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감소하긴 했지만 중요성이 1월달 되게 되면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건 아시죠? 참여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매년 참여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참여 당연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올리패스 1002, 그 다음에 OLP 1003 이런 것들이 있고 고지혈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들어간 게 바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1년에 뭐 시장 규모가 100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게 비마약성 진통 치료제죠. 물론 그러면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몰피인 정도의 효과가 있냐? 당연히 없다고 하죠. 그 정도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몰핀을 그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유효성이 있다, 경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을 2군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영국이고요. 투약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호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1상은 건강한 사람 대상이고요. 저 글씨 진짜 못 쓰죠. 제가 약간 글씨가 좀 악필입니다. 이제 좀 갈겨 써서 그렇기도 한데, 제 조상님이 한석봉인데 왜 이렇게 악필을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투약 역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치료를 했고, 하나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 원래 이제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정성 평가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다 뭘 넣냐? 바로 이 파트너들 있잖아요.
기술을 사가려고 하는 어떤 고객사들, 그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러면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예. 그래서 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서 효능을 시험이 되는 거죠. 임상 1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임상 결과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거의 해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너사가 바로 효능을 보고 싶어한다. 플랫폼을 검증해야 된다. 그럼 이게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 올리 P&A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떤 시험을 하냐 그러면 무슨 시험을 하겠습니까?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걸 뭘로 한다 그랬죠? 올리 P&A 기술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리 P&A, RNA 치료제는 모든 질환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통 효능이 확인됐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장 독성 부작용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투약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죠. A6 그리고 A4 A2 여기 옆에 가로가 뭐냐면 양이에요. 양. 투약된 양입니다. 얼마큼 투여를 했느냐는 거죠. 보통 다른 RNA 치료제는 밀리그램 단위로 하는데, 그죠? 얘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나노그램이에요, 나노. 근데 여기는 마이크로그램. 여기 이제 6 마이크로그램을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2단계 추가 투약을 한 것은 조금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넣었을 때의 치료율과 좀 적게 넣었을 때의 낮은 농도를 넣었을 때의 치료율을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넣은 거는 뭐냐면 2단계에서 시험한 건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크죠. 거기 좀 강력한 통증을 진통하는데 효능 이걸 알기 위해서 좀 많이 투여한 부분들이 2단계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뭐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상 근데 이 업체는 이제 1상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여를 보시게 되면은 1주에 2회 투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상시험 진행 현재 상황은 이렇게 투여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임상 1상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6 마이크로그램을 넣었을 때 1.2는 그렇게 아주 효과가 나오진 않죠. 근데 6 마이크로그램을 넣었을 때 대략 한 30% 정도의 통계적 유효성을 이번에 확보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차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가서 물어본 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에 이제 엘라일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엘라일렘의 시가총액이 대략 15조 정도 나옵니다. 15조. 이 회사의 가치가 대략 15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도 임상 1상 전에는 주가가 비리비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임상 1상이 끝나고 났을 때의 엘라일렘의 주가예요. 좀 올라오죠. 그리고 임상 2상이 시작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판화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이제 좀 빠졌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리패스가 이제 임상 1상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했던 내용과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내용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유상증자를 이번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어디다 쓸 거냐? 만약에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예요? 운영 자금입니다.
근데 뭐 말로는 일단 연구개발비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연구개발 그 인건비도 연구개발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연구진들이니까 인건비라던가 그 외적으로 이제 다 이제 기업 홍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데 다 쓰여진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올리패스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잠식 상태로 돼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그거는 회계적인 내용이다. 자기들은 이미 유상자 하기 전에도 현금은 충분히 썼다. 예.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유상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상증자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이제 투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자,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가 왜 하락했냐? 자,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 기업 상장 1호 기업이고요. 이 업체는 세포 전송 시스템,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세포로 침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송 시스템인데요. 그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그 약 자체, 이 성분 자체가 바로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자체가 그냥 세포 내로 투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내용이죠. 성장 특례 1호가 셀리버리, 2호가 바로 올리패스였어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근육 태화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 같이 협력, 수출은 아니고 같이 연구한 하마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연구를 종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럼 올리피엔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겠죠. 에이, 별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상 결과가 좀 늦춰졌다라는 거예요. 그 늦춰졌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에서 유효성 그거를 판단해라.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호주에서 중증 환자 대상으로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실험까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다. 이제 그게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그게 거의 완전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데이터 발표는 언제 하느냐?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는 이제 기술 계약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와 다른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셀리버리는 세포를 우리 이제 약을 세포까지 전송시켜주는 전송 플랫폼이에요. 근데 P&A는 그냥 그 올리 P&A라는 것 자체가 그냥 투과성이 좋은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기술 수출은 얼마 정도냐? 뭐 계약금이 대략 투자된 금액만큼이다라고 하니까 뭐 상상해 보시면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절대 누구도 내부자 정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태화 치료제의 연구 종료 의미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어떤 제약사하고, 제약사가 이 근육 태화 치료제라는 거죠. 희귀의약품이에요. 요게 이제 합성의약품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업, 이거 하고, 얘를 하고, 얘도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얘도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 합성의약품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얘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가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피엔에게 아주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겟 X 프로젝트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시적으로 이제 같이 연구를 해 들어가는 거죠. 기업체와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서 만약에 잘 안 됐어, 내가 비용은 별로 안 들이고, 만약에 안 됐어도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은 내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바로 타겟 X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 P&A는 P&A 전 세계 특허권인가 물어봤더니, P&A는 이미 30년 전에 개발된 거고요. 올리 P&A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화학적인 성격을 붙여서 세포 내로 투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 세계적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2037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 P&A에 다녀와서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 자세하게 정리시켜 드렸고요.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올리 P&A라는 종목에 대한 거의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고요. 그래야 더욱더 또 열심히 좋은 정보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올리피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저는 이제 사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기업 탐방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사항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뭐 밑에서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려왔었으니까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문화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